자, 두 번째 나의 건강 주치 최현 원장과 함께. 첫 번째랑 옷이 똑같네요. 자, 오늘은 환절기 아이들 건강 관리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비슷하지? 지난번을 하고.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에 비해서 애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힘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면역력이에요. 역병을 면하게 만들어주는 힘. 근데 역병이라는 게 뭐냐? 그 뭐 현대어로 얘기하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균들이고 그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내 몸 안에 그럼 하나도 없느냐? 모두가 다 봤잖아, 근데. 언제나 있죠. 내 몸에 언제나 있어요. 내 장 안에도 있고 내 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예를 들면 나쁜 대장균에 이 5마리가 있으면 내 몸 안에 대장균보다 힘센 좋은 균은 7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더 득세를 못하게 얘들이 억누르고 지내요. 서로 섞여가지고 마치 한 반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착한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착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건 착한 분위기 자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힘세고 성격이 포악한 학생이 전학을 와서 이쪽이 7마리가 돼요. 대장균이 7마리가 되고 그러면 이쪽이 7마리가 진단 말이죠. 그러면 반 분위기가 완전히 포악한 분위기가 되고 살벌한 분위기가 되고 아이들은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화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를 내가 계속 좋은 분위기,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몸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아이들이 이걸 순식간에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온도 차이가 커가지고 밤에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있다가 낮에는 이 햇살이 따갑잖아요. 이 과일을 익게 만들 만큼 햇살도 여름보다 가을이 훨씬 더 따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익게 만드는 힘은 또 이겨내야 되고 그런 이 변화를 애들은 감당을 잘 못하고 거기에 에너지 다 쏟다 보면 지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득세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기는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어른들 대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습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제일 나쁜 조건이 사실은 이제 3가지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카페트. 카페트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먼지가 일어나면 개들이 작은 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습기를 엄청 빨아들여요. 먼지들이. 그래서 실제로 건조하게 만들죠. 이거는 카페트 왜 제 바닥이 직물로 되어 있는 사무실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있으면 습기가 마르기가 너무 쉬워져요. 동물로부터 나오는 털이 애들의 또 피부나 호흡기를 자극하는 것도 아주 쉬워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애완동물. 세 번째가 아빠의 담배 냄새. 냄새가 뭘 영향을 주는 거야? 실제로 이제 지금 최근 세계소아과학회 한 5년 전 정도부터 이슈가 되는 것이 3차 간접 흡연이에요. 2차 간접 흡연은 담배 피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지. 이게 2차예요. 3차 간접 흡연은 냄새입니다. 왜 담배 냄새 나는 거 있죠. 베란다 나가서 담배 피니까 안에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바깥에서 다 담배 피고 들어오니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냄새가 난다는 건 담배 입자가 이 사람 몸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니까 요 입자가 아이들 호흡기로 들어가면 미세한 자극을 일으키고 이것이 아이들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병을 촉발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담배 연기. 근데 옛날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그런데 옛날에는 왜 더 주목하지 않았냐 하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처럼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때는 원래 먼지가 많고 흙 날리고
운동장 흙이었고 이러니까는 실제로 그런 호흡기 자극하는 것이 언제든지 있는 일이어서 그런 작은 자극에는 별로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 밀폐된 깔끔한 약간 무균실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레르기 비염을 다 외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외운다고. 알레르기 비염을 무슨 병이라고 불렀냐면 왕자병이라고 불렀어요. 왕자병 궁궐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먼지를 접할 일도 없고 항상 깨끗하니까 귀하게 자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나 있는 것이지 흔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지금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40%, 근시가 초등학교가 60%. 이게 뭐 비율 자체가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특히나 건조함을 피하는 것은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아이들이 감기 자주 걸리거나 아니면은 감기 걸렸을 때 앓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게 빈번하다. 그럼 무조건 그 집은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고 아이들한테 물 자주 먹여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집을 약간 춥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 오히려 그런가? 그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춥게 만들면 건조해져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애들이 몸이 덥기 때문에 어른보다 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인 거죠. 시원하게 만들면서 습도가 높은 게 사실은 두 번째로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건 약간 따뜻하면서 습도가 높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약간만 따뜻해도 짜증나고 뭐 저 찬데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자고 벽에 붙어서 자고 잠 안 온다고 막 짜증내고 엄마 아빠 깨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직 그 저기 애들이 지금 다 컸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아직 애란 뜻이죠. 내가 찬데를 찾아다니. 네. 심각한데 어쨌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온도를 살짝 낮춰주시고 네 낮춰주시고 습도를 높이는 것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건강 문제, 아이들의 건강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것. 특히 환절기에서 감기만 많으니까 뭐 콧물, 감기, 열나고 뭐 이런 거에서 제일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콧물이 왜 납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 먼지를 내보내기 위한 그렇죠. 몸의 자연스러운 증상.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요. 코 안쪽에 내 세포에 바이러스나 균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점령하거든요, 그 세포를. 그러면 점령이 많이 되면 내 몸이 상하는 거니까 내 몸에서는 딱 달라붙는 순간에 콧물을 내어서 이놈을 씻어내려고 해요. 이게 콧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왜 콧물 말리는 약을 쓰지? 맞아, 약을 쓰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해하면서 콧물 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기침은 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네. 마찬가지죠. 기관지에 바이러스나 균이 달라붙어요. 그럼 그놈을 내보내야 되니까 기침을 압력을 팍 줘가지고 튕겨내는 거죠. 그럼 기침 멈추는 약은 왜 씁니까? 그러네. 가래는 왜 생깁니까? 가래는 왜 생깁니까? 가래도 마찬가지죠. 가래는 이 점막을 더 끈적끈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돌돌돌돌돌돌 카페트처럼 말아가지고 바깥으로 끈적이 내는 같은 거예요. 거구만. 그렇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가래를 없애야 됩니까? 가래를 뱉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가래를 없애야 되는 없애는 거. 약. 가래 점액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은 왜 납니까? 열은 무슨 태워 죽인다는 것 같은데? 태워 죽인다. 약 쓸 필요 없네 이거 지금 듣다 보니까. 그래서 화형하는 것도 아니고 태워 죽이는 건 또 상당히 신선한 표현인데 어쨌든 네. 열을 내는 건 어른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열 많이 납니까? 많이 안 나죠. 애들은 왜 열이 나지? 어른하고 애는 뭐가 다르길래? 애들은 얇아서 그런가? 애들은 더 불태워서 죽이나?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이미 바이러스나 균의 종류들을 다 섭렵해서 만약에 그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득세할 것 같으면 요 놈을 특이하게 죽이는 군인들이 준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해병대라고 치죠. 해병대가 들어오면
우리도 만약에 해병대를 이긴다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해병대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아이들은 해병대가 들어오면 여기는 그냥 일반 육군밖에 없는 거예요. 해병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뇌에서 발열중추라는 곳에서 야 해병대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려면 공장이 빨리 돌아야 되겠죠. 공장이 빨리 돌리려면 대사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사람이 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열을 내는 방법으로 대사 속도를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발열중에서 열내 해가지고 대사 속도를 빨리 만들면 실제로 해병대 생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럼 열은 왜 해열제를 쓰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한의사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어 기전이에요. 몸의 그런 생태 원리가 그렇죠. 네. 이게 뭐 내가 무슨 창조해낸 이론이 아니라고. 그런데 걱정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 한도를 넘어갈까 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열제를 이런 말이 있어요. 해열제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수학과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를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생길 수가 있다는 점에 그치. 착안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아이가 처음에는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콧물 기침이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는 다 지워지고 콧물 혹은 기침만 남아가지고 좀 길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감기를 앓게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이 나면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은 겁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발열중추를 교란하는 병들이 있어요. 뇌염, 뇌수막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해열제를 안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을 내리는 감독하는 놈 미친 거니까. 이건 따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집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한의원에 오거나 소아과에 가거나 뭐 이비인후과에 가거나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목이 부었어요. 귀가 빨개요. 아니면 뭐 감기예요. 뭐 기관지염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처방을 쓰는데 감기라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로는 양약은 쓸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양약 가지 않나? 그렇죠. 양약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수분 섭취만 충분히 해주고 감기 판정을 받으면 그렇죠. 감기라는 것만 확인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양약은 다 그냥 실제로 열을 못 나게 만드는 거, 콧물 수도꼭지를 막는 거, 기침 나오는 기관지를 이완시켜서 늘어지게 만들어 기침 안 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가래 점액 생산을 차단하는 거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위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보기에는 콧물이 멈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멈춘다 치더라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 남아있는 바이러스나 균은 그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양약이 예를 들어서 열 나는 거 끊고 기침 콧물을 마무리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다시 감기에 걸립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중첩 감염이라고 그래요. 열 나고 기침 콧물 났다가 약 써가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다시 바로 열 나고 기침 콧물 나는 거. 이렇게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심각한데 애들이 감기에 걸리면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mm도 안 커요. 성장이 멈춥니다. 그 시기에 며칠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감기 걸리면 애들이 식욕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면역계에 써야 되니까. 식욕도 떨어져요. 그리고 안 크는데 감기에 끝날 때쯤에 식욕의 과항진기라는 게 생겨요. 광진? 과항진기. 과항. 갑자기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또 유식한 말 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과항진기. 네, 정확한 발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식욕의 과항진기라는 게 생겨서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걸 해요. 안 컸으니까 이만큼. 지금 뒤쳐졌어. 뒤쳐졌어. 빨리 더 먹어. 그래서 따라잡기 성장을 해. 그런데 내 몸이 무슨 뭐 디지털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뭐 27일 40분 정도 감기 걸렸으니까 그만큼 따라잡기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계산 안 하거든요. 중첩 감염이 생기면 성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자주 걸리면 애들이 안 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 환절기, 가을. 이때 애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감기를 너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해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통 이제 제가 들여다보는 시간만 한 1년 정도로 보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애들 열나도 그냥 무시하고 나 가서 자. 그래갖고 자. 그 다음 날 감기 끝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감기 낫는 걸 보면 병원 같은 데 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아니, 보통 하루면 됩니까? 하루면 되죠. 누구나 다 하루면 열 나고 끝. 뭐 기침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콧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4, 5일 넘어서 길어지는 감기는 몽땅 다 면역력을 충분히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걸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약을 더 쓰게 된다고.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수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번엔 엄마가 가서 시험 칠게. 라는 거랑 똑같아요. 점수는 잘 나오지만 애 실력은 하나도 안 큰 상태가 유지되죠. 점수 계속 90점 맞으면 뭐해? 애가 중고등학교 입학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을 안 쓰는 것이 좋다. 아, 옛날에 초등학교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루 딱 조퇴 혹은 결석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눕고 그렇죠. 네네. 자고 나서 다음 날 정상적으로 이틀 결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저분하게 살았고 약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또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 잘 먹는 애들은 그때는 약국에서 이제 마이싱 항생제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냥 개인이. 그거 사다 놓고 그냥 때려 붓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감기로 판명이 나기만 하면 그냥 사실은 물 많이 먹고 충분히 쉬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며칠 그렇죠. 가면 힘들고 뭐 사실은 애 어린이집 못 보내거나 유치원 못 보내거나 초등학교 못 보내면 엄마 아빠 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예. 한약으로 한방 그 감기약이 따로 있어요. 조그만 거 짜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콧물 나올 때 콧물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기관지를 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열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종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코 점막의 튼튼함을 세게 만들어주는 보약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달라붙는 놈이 지도록 만들어주는 코 점막, 목 점막 병력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병력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산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약. 실제로 생산 속도를 빨리 대사 속도를 높여주는 약들이 들어가요.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상식적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일치하는 약물들인 거죠. 네, 무슨 뭐 콧물을 완전히 말려버리거나 이런 종류의 열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종류의 약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예 지금 우리 집에 보면은 이제 뭐 해열제 뭐 많이 있잖아요. 다 없애야 됩니까? 산지 얼마 안 된 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고 돈 주고 산 건데 왜 그걸 없앱니까? 사실은 제가 진료할 저는 약약을 싫어하지 않아요. 필요한 땐 쓴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상처 났는데 빨간 약 안 바르면 되나? 후시딘 발라야죠. 그런데 해열제 같은 경우는 쓸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냐? 원래 해열제의 사용 기준 온도가 감기에선 40.5도예요. 40.5도 이하에서는 안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주장이 아니라 약 용법 자체가 40.5도 이하에서는 감기라면인데 감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저기 수학과학 책에 나오는 거야. 아니, 예민한 것 같아. 왜? 어? 뭐해? 사람들이 막 혹시 아니 저기에 자기 주장을 이렇게 근거 없이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싶어. 그런 말씀하시면 공격받을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너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카데믹한 얘기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근데 어쨌든 40.5도 40.5도예요. 40.5도 이상인 경우에 쓴다. 그리고 원래 해열제 사용 용법 중에 선천성 심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 두 번째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열성경련의 기왕력이 있을 때. 세 가지예요. 근데 어차피 열성경련은 해열제로 막아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논문에 나와 있는 다 입증되어 있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애가 힘들어할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로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자기 전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그냥 쉬라고 그러면 돼요. 끙끙대면 끙끙대는구나. 이불 덮어주고 물 마시게 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혹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쉬어 괜찮아 누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녁 애가 깨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 그럴 때 해열제를 쓰는 겁니다. 그 애를 재우는 거지. 애가 좀 아픔이 그게 수면 효과도 있나 보지? 수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브루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아픈 걸 덜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이염 중이가 고막이 빨개졌을 때 급성 중이염이 있을 때에는 아파요. 근데 주로 저녁 때 아파 그것도. 그래서 아파하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진통 소형 효과를 기대는 거죠. 그때 한 번만 쓴다. 한 번만 쓰면 끝나요. 여러 번 쓸 필요가 별로 없어. 해열제 한 번. 네. 그래서 해열제는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애 누워 있는데 나가서 수영하고 싶은데 애 아프다고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루펜 주고 자기 나가서 수영하고 그래야지. 근데 너무 이기적인가? 어른들의 정상들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주로. 그래요. 그리고 음식, 영양식, 보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보약이라는 것이 지금 쓰는 보약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변화에 적응한 힘. 그래서 대사 속도를 조금 빠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생기면 면역계에도 쓰고 소화기에도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별로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환절기 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약을 보약이라는 걸 쓰게 되는 가을 보약이라는 걸 쓰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처방을 받아서 쓰다. 물론이죠. 이건 뭐 직접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영양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단백 영양식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전복죽이나 백숙이나 아니면 영양밥 이런 종류의 음식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한 2주 정도 잡아놓고 하루에 한 끼씩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전복죽 같은 거. 네네네. 근데 그게 요만큼 해가지고 2주 동안 주기는 어려우니까 들통에다가 해서 하루에 한 끼씩 주는 거죠. 그런 종류의 영양식이 필요한 때다 애들한테. 근데 아이들 요거 보통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해주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만 3살에서 중학교 때까지예요. 중학교 때? 네네. 중3까지? 그렇죠. 네네. 애들 다 지금 힘들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만 18세까지가 청소년, 소아청소년이니까 그 소아과학에서 다루는 범위거든요. 고3 때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수능이. 그렇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컨디션 조절 다 잘해야 되고 이럴 때기 때문에 먹는 거에 신경 많이 써주셔야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네. 자, 좀 정리를 좀 하면 자주 보이는 증상하고 대처 방법 몇 가지. 네. 이 열과 관련된 대처 방법. 열 나면 이마에다가 물수건 올리고 옷 벗겨가지고 애들 미온수 마사지라는 거 있잖아요. 물수건으로 닦여주는 거. 옷 벗기고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이건 발열이 5일 이상 갔을 때 쓰는 방법이다. 초반에는 열을 낮추기 위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돼요. 나 첫날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진짜 역병 걸렸을 때 감기가 아니라 역병 걸렸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무슨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38도가 넘는데 해열제 안 썼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건 기본적인 감기의 흔한 질병인 감기의 기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말인 거죠. 이게 양의학적으로 이해가 있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열이 나야 돼요. 열이 충분히 나서 면역세포들을 충분히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요 과정에 어떻게 만 5일 맥시멈 만 5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감기 이후에 다른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 5일 안쪽에 열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보통은 두 번째 날이 제일 피크가 되고 그 뒤에는 그냥 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 안에 이거 물 마사지도 하지 말라. 할 필요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왜냐하면 막 미온술 마사지 하잖아요. 그럼 뇌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온도가 더 안 오르지? 내가 39도로 세팅해 놨는데 왜 안 오르지? 그러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열 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오한이 들잖아요. 오한이 들죠. 오한이 왜 드느냐? 뇌에서 열을 올리라고 하면 무슨 심장 옆쪽에 작은 스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육을 경련시키는 신호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게 한다. 그렇죠. 근육을. 그래서 춥게 추운 것처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한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게 근육 격려를 하면서 열을 올리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다가 미온수 마사지를 하면 정 궁금하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엄마 아빠께서 감기에 걸렸는데 오한이 들어. 그러면 내가 오한이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여사님한테 나 옷 벗기고 미온수 마사지 좀 해줘봐 하면 다시는 안 하게 될걸요.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네, 애를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차라리 따뜻하게 감싸서 살짝 땀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편하게 쉬게 해줘야지 열이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열을 올리는 과정이 느리면 느릴수록 오래 가거든요. 살짝 바짝 올리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요 포인트에 올라가면 면역세포들은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 그거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 네, 네. 일단 그리고 고열 해열제를 쓰는 온도가 40.5도. 네.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5도 보자. 39.5도. 38도면은 고열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디 막 써 있어요. 고열 기준이 40.5도입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 3세에서 5세 사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까지 정상 체온이 37.5도인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정확한 온도를 못 찾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무슨 미숙한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죠. 장도 그때는 성숙하지 않고 그럴 때니까. 그 얘기는 뭐냐? 38도가 고열이 아니란 얘기죠. 38도면 미열, 39도면 그냥 열, 40도면 고열.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게 확실해요. 근데 고열이면 고열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고열이 나면은 그때는 해열제 써도 돼요. 너무 올라가면 그 근육을 쥐어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써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40도 살짝 넘어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구만. 그렇죠. 이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저기 체온 올라갈 때마다 들고서는 소아과 뛸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죠.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24시간 카톡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응급 사태에 오면은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현이가 제 이름이 현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이가 지금 40도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 많이 먹이시고 잠들면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깨서 끙끙대면 해열제 한 번만 써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드렸던 상비약 쓰세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 응급실 가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양약 중에서 요거 쓰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애 들고 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해지죠.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광고죠. 성동 아이들이 아니면. 네.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아니 그러면 환절기 때 제일 진짜 밤잠 못 자겠네. 제가요? 네. 어머님도 잡니다. 근데 네, 오기는 오는데 제가 뭐 다 밤중에 그런 종류의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네,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 네. 자, 오늘 환절기 아이들 건강 관리 주제로 이제 했는데 다음 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과 관련된 주제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좀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한의원에 왔는데 뭐 어디 부러져서 왔나 싶었는데 이거 확인 안 돼가지고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불편한 문제들이라든지 그게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한약이 뭐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이슈들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또 네. 그래서 저희 메일로 요 관련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